쌍특검과 세계의 국정조사권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특검이야 수사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고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 탄핵을 하는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 방탄 탄핵 국정조사, 방탄 탄핵 국정조사. 방탄 노년도 아니고 탄핵 노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젠다 세팅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정섭 검사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지금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냐면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수사를 또 이어받으니까 이 사람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아니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도 있고 모두 있고 수사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이 뭡니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거고 역풍이 불 거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검사 2명을 탄핵한 상황에서 또 8일날 쌍특검과 세계의 국정조사권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며칠 전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불법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보수청에서는 김건희 특검할 때냐 김혜경 특검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특검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수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검 해라. 그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 수사가 너무 늦었지 않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 또 다시 뒤지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큰 건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워낙 받고 있는 혐의들이 끔찍해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잔가지인데 예. 괜히 이걸 이제 와가지고 경기도청 털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나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거든요. 일단 검사 탄핵을 하는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 방탄 아니면 탄핵이거든요. 방탄 탄핵 국정조사, 방탄 탄핵 국정조사.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밖에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젠다 세팅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은 그 지지층이 아젠다에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뭐 예.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뭐가 안 나와요. 이런 걸 반응을 안 해요. 그 내놔도 얘들이 그게 아니라 역시 김건희를 씹어야 돼, 뭐 누굴 씹어야 돼, 이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전체가 거기 또 묻어가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을 갖다 유지하려면은 예. 그들이 요구를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탄핵에다가 예. 탄핵 시리즈에다가 쌍특검과 형국조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다 정략이죠, 정략.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전국을 좀 운영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촬영이 된 영상인데 지금 와서 공개된 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영부인이 그걸 왜 받아 그거를. 예. 직무 중에 자기 남편이 직무 중인데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건 잘못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돼. 그냥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 취재하러 간 게 아니라 지들이 가서 이른바 범죄 현장을 만든 거잖아. 함정이죠. 그렇죠. 함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사에는 뭐 이쪽 저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맡겨버리면 돼. 고발을 하라 그래서 예. 그 수사기관에 맡겨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쳐버리면 될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정섭 검사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의혹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못하게 지금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냐면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수사를 또 이어받으니까 이 사람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아니 근데 교수님 수사가 아무리 이 불만스럽더라도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안병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의혹이라 그러는데 그 KDEN에서 대출 사기 당시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위해 가지고 수사도 무마해주고 그다음 수사 기밀도 누설해줬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트집 잡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KDE에서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이 법원에서 20년형 받았거든요. 그럼 검찰에 세게 수사했다는 얘기예요. 20년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수사 무마를 했다는 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하.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에 2명 탄핵됐죠. 그 다음에 모두 해서 14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16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고 공격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관리용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의제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컨대 뭐 민생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거든. 오로지 이런 데 반응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 항상 공격의 좌표를 찍어줘야 돼. 얘들이 공격 본능을 발산하면서 지층 유지가 되거든요. 그 좌표를 딱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원석 같은 민주당 의원도 이거 탄핵 만능주의 아니냐. 아, 뭐 할 줄 아는 건 방탄 탄핵 이거예요. 예. 지금. 방탄 노년도 아니고 탄핵 노년도 아니에요. 방탄 지금. 탄핵을 줄여도 방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방탄 노년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역풍이 불거든요. 이건 뭐냐.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아니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도 있고 뭐도 있고 수사하면 되잖아. 고발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잘못들도 어떤 건 징계감이고 어떤 건 정말 기소할 감이고 그건 알아서 하게 하면 된단 말이죠. 공수처 그래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예. 보내란 말이에요. 탄핵이란 말이죠. 그 대부분의 탄핵은 내가 볼 때 인용될 수 있는 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검사 거 빼고는 다 예. 인용 안 되거든요. 다 기각될 겁니다. 알면서도 저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들이 선거를 칠 때 내세울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내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거고 역풍이 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민주당 애들은 몰라요. 뭐냐? 김용민 의원이 뭐라 그러냐? 역풍이 부는 게 아니라 순풍이 불 거다. 이게 이제 총선 전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과 탄핵 시리즈와 쌍특검 삼국조로 가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얘들이 알아서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인물이 지금 없어요. 예. 인물은 뒤지거든요. 저쪽은 뻔하거든요. 한동훈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원희룡 그다음에 뭐 나경원 예. 이렇게 있고 또 어쩔 경우에 또 이게 누구 이준석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아직 가능성은 아직 있단 말이죠.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예. 계십니다만. 그런데 이쪽은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180석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놈이거든. 거기서 나올 놈이 없는 거고 만약에 갈라친다라고 한다면 그 개딸들 강성 이런 애들이랄 거란 예. 말이죠. 이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의제는 뭐냐면 지금 정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던질 수 있고 저거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김포 뭐 이런 거 던지고 예. 뭐 공매도 이거 던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게 중도층들이 볼 때는 눈살 찌푸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 자체를 민생의 전당해야 될 국회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고 국회를 정쟁화하고 맨날 그놈의 뭐 김건희니 뭐니 이것도 듣다 보니까 지쳐버리는데 예. 그러다 보면 역풍이 부는 거죠. 근데 그 민주당으로서 이제 믿을 건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35%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비토율이 55%예요. 20%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 네거티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구도로 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국힘이 같은 경우는 뭘로 결국은 여기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도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일단 구도 자체는 불리하거든요. 라고 해서 인물이나 의제 같은 걸로 이제 승부하게 되는 거죠. 예.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검사 탄핵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그렇게 공감을 얻었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여야 하는데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려간 것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별로 국민들의 공감은 못 얻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들이 줄줄이 걸려 있거든요. 아하. 뭐가 걸려 있냐면 일단은 선거법 재판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걸 그 총선 이후까지 계속 끌려고 할 겁니다. 예. 그 안에 뭡니까 그 위증 교사 사건들도 있고 이게 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누가 증인들이 막 등장할 거고 이런 것도 예. 신문 보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김인섭 또 판결이 있고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정진상 재판도 있을 테고요. 정진상 재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거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정리하면 돼. 예. 개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해. 근데 국힘도 마찬가지인 게. 국힘 같은 경우에 정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같은 그 세대 젊은 예. 세대하고 그다음에 노년 세대 연합, 그다음에
그 중도연합, 탈이념, 탈진영을 통해서 중도연합 이걸 다시 보고 나면 되는 건데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해관계들이 다 달려 있거든. 다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답대로 안 가는 게 왜냐면 내 이해관계가 정답을 알아도 내 이해관계를 해치면 내가 그 정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국힘에서 벌어진 사건이 상황이 그거고 지금 민주당은 그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고.